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이 휘어진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 못 가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우리 몸에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척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가 휘게 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질환들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척추가 휘는 증상, 이게 바로 척추측만증인데요. 이 척추측만증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다거나 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무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척추가 휘는 질환을 척추측만증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렇다면 건강한 척추는 어떤 모양이고 또 어느 정도 휘게 되면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지요? 네, 건강한 척추는 전체적 라인이 뒷모습에서 봤을 때 일자형이지만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이렇게 휘거나 S자형 또는 척추의 변형입니다. 대개 이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혹시나 척추측만증이 의심이 된다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은 있는지요? 네, 이제 우선 첫째, 똑바로 섰을 때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를 수 있겠고요. 이제 둘째,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골반의 양 높이가 다를 때 신발굽이 한쪽만 먼저 항상 닿는다든지, 네 번째로 이제 오래 앉았다가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 때, 이런 경우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척추측만증이 발생하는 어떤 원인하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척추측만증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이제 가장 많고 그 외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경우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은 아동, 청소년 등이 잘못된 자세가 습관화되면서 측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확연한 증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제 척추가 휘어짐에 따라서 그 주변 신경이나 장기가 눌리면서 관절이 틀어지고 어깨가 결릴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척추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척추가 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장기라든가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이 생긴다거나 또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요? 네, 척추측만증 환자는 이제 골격과 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쉽게 피로하게 되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두통이나 어깨, 허리 통증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이제 호르몬과 소화 기능의 불균형도 초래할 수 있어서 청소년기 환자의 경우에는 알레르기나 집중력 장애, 성장 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척추가 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구조적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서 측만증 각도가 20도 미만일 때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더 진행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20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40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보조기 치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측만증의 형태, 원인 등에 따라서 이제 보조기 종류와 착용 시간 등이 이제 달라집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척추 측만증이 진단된 나이가 어려야 합니다. 즉 성장판이 닫혀 있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성장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하고요. 측만증 각도가 20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측만증이 흉추와 요추 두 군데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잘 맞아야 척추 측만증 보조기를 착용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척추측만증, 이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될 수 있으면 수술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가 40도 이상이 휘어져 있다면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휘어짐의 각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속 나사를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고정한 후에 금속 봉을 끼워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휘어졌던 허리가 일자 허리로 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척추측만증에는 명확한 원인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100% 예방하는 방법도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 척추측만증을 유발하는 원인인 나쁜 자세라든가 또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메는 습관, 이런 것은 고치는 것이 좋고요. 또 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엎드린 자세는 목뼈라든가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또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워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